진보 60 김재현 대선 후보 울산 활동 특집입니다. 지난 한 주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현 대표가 울산에서 활동을 펼쳤습니다. 10월 25일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함께 동구 일대에서 청소 활동을 시작으로 세종공업, 말레, 명화공업 등 노동 현장을 누볐습니다. 10월 26일에는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을 노동 중심의 특별 도시로 만들겠다는 울산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북구, 동구, 중구, 울주, 남구 노동당원들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김재현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며 울산 당원들이 입당운동에 앞장서 달라며 함께 진보당을 키워나가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7일에는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야음 근린공원 보존을 위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고 28일에는 동구 동울산시장에서 돌봄조례 제정 서명운동에 함께 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투쟁은 진보당과 민중의 힘을 키우는 선거입니다. 김재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을 시작합시다. 진보 60 끝. 우리가 이 돌봄조례를 울산 시민들과 함께 정말 잘 만들어서 진보당이 울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울산을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례 제정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네. 먼저 그 과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 봄에 진보당에서는 돌봄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1128명의 돌봄 당사자들이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또 돌봄 반상회라는 것을 울산 곳곳에서 열어서 이때 정말 많은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돌봄 문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 원성이 되게 많았는데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가 돌봄 문제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돌봄을 누구나 안전한 돌봄, 좋은 돌봄을 제공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과정에서 터져 나왔고요. 이것을 통해서 돌봄 조례 제정을 정치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직접 만들자라는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저희가 조례 내용에 규정을 했습니다. 좀 주요 내용을 보면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18세 청소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돌봄 시설과 돌봄 정책을 울산시가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돌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자. 그리고 반드시 실태조사를 울산시가 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돌봄을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현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거나 유치원에 갔다 오면 돌봄 당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을 몇 군데를 돌려야 되고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시설, 돌봄기관이 있지만 이용하는 그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문턱이 되게 높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마을 돌봄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돌봄의 빈틈과 사각지대를 함께 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돌봄시설을 설치하고 이 설치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그리고 돌봄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돌봄 반상회를 제도화하면서 돌봄을 함께 소통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내면서 우리의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이 조례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서명운동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혹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좀 반응 어땠는지 좀. 오늘 그 동부초등학교 근처에서 네. 부모들 대부분이 서명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도 이거 진짜 필요하네.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러면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돌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일이고, 특히 돌봄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돌봄 문제 때문에 취직을 못 하잖아요.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특이한 경우는 할아버지였는데 처음에는 관심 없으시다가 이제 이 조례가 무슨 조례냐 말씀하여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조례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의 아이를 돌보냐고 말씀을 여쭤봤더니 손주, 손녀 4명을 4명이나 보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현재 돌봄의 현실이지요. 네. 앞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주민들 만나서 조례 꼭 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봄? 아동 돌봄? 찾아도 맡길 곳이 없나요? 직장을 관둬야 하나? 빠듯한데 학원을 더 보내야 할까? 돌아서면 밥, 육아 퇴근. 이제 나도 좀 쉬고 싶다. 부모님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하나?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자체, 학교, 마을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돌봄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운영 시간은 연장. 그리고 마을 곳곳에 아동 돌봄 시설이 들어서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내 삶을 바꾸는 조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아동 돌봄.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온종일 돌봄을 시작으로 무상 돌봄 시대를 열어갑시다. 진보당 아동 돌봄 조례 제정 운동본부. 9월 5일 당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집권 전략 보고서를 만나보셨나요? 집권 전략 보고서를 해설한 김재현 대표 영상이나 자료를 보시고 분회 모임에서 꼭 토론을 해주세요. 중앙당과 울산시당에서 찾아가는 해설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강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토론을 하신 후에는 새 세상을 향한 10년의 첫걸음이 되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분회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아래의 단어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선언문을 작성해 주세요. 작성한 분회 선언문은 11월 7일 분회장 대회 때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할게요.